예. 고 박사님, 그러면 비트겐슈타인 음. 어떻게 발음해야지 좀 멋있게 발음하지? 위겐스타인이라고 미국식으로 발음할까?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미국에서도 다 독일식으로 발음해요. 비트겐슈타인. 위트겐슈타인. 근데 모르는 예. 사람을 딱 보여주면 위트겐슈타인? 위겐스타인 아, 발음하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아니요. 칼 융도 독일식으로 발음하고, 그 예. 스위스, 예, 뭐 다. 그럼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와 후기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뭐, 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명료해요. 들어가면 좀 어렵지만, 음, 이 정기의 그 논리 철학 논고라는 그 대표 저작이 음, 있지만은, 굉장히 명제식으로 이 그렇죠. 단문장씩 이렇게, 예, 어려워요, 나와 지모에. 있는데, 네. 간단한 뭐 그 언어가 결국 세계를 반영하는 거거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렇죠. 있잖아요. 이 네. 언어가 결국 그, 이 세계야. 우리가 이제 세계를 되겠지. 볼 때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그 야심은 뭐였냐면은 야심한 그 야심찬 그런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언어의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그 이 세계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지, 음, 일대일 대응을 할 수 데이트는. 있는지. 결국 이러면은 음, 어 뭐 책상 하면은 딱 그 책상이라는 그 실체, 실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실적인 같기도 하고 거죠, 굉장히. 말이야. 예. 책상 하면은 그리고 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잖아. 그 어, 명사한 거. 그럼 굉장히 이게 쎄 말이야.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 명사 그 요소로 환원이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딱 근데 그렇게 쉬운 예를 들어 철학인데 뭐 그렇게 어렵겠어? 왜 그런 철학이 인기가 있었던 거야? 나 그걸 알고 싶어.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뭐 책상 하면 어 책상 나오고. 왜 그게 그 당시에 획기적인 작품이었어? 그 아니야 책. 뭐 획기적인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러셀이 것보다는 놀래버렸잖아, 러셀이. 어 어? 그 책을 보고 러셀이 놀란 거 아니야. 러셀, 그렇지. 그 왜 놀랬어? 비트겐슈타인 강의를. 아니, 굉장히 그 이전에, 그, 대륙 철학에 크게 이 대륙 철학이라는 거 보면, 사실 이제 철학이라면 그 전에, 예. 뭐, 영국의 경험론이니, 뭐, 대륙 철학의 합리론이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이제 요소들이 많으면서 이 관념론 쪽으로 나가고 더 실제는 뭔가 하고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미국 그랬구나. 철학자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란 어, 말이지. 뭐 어, 윌리엄 제임스 같은 철학자들이 이제 또 크게 부각이 되고 굉장히 음, 실용적인 음, 그런 그 아메리칸 빨간맛. 프래그마티즘이라는 큰 장르를 열면서 이제 이게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뭔가 진리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아주 particular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어떤 캐시 밸류라는 거, 뭔가 이게 유용하게 어, 돼야 돼. 그러니까 활용적이어야 되고 이게 뭐 그냥 아이디어다, 물 자체다, 뭐 절대관념이다 이런 게 음, 과연 우리 삶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음, 이렇게 있냐? 그거는 철학자들의 그냥 결국 철학이라는 게 이 세상 인문학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고 뭐 이런 사는 얘기인데, 그리고 어떻게 사고를 하고 그렇죠. 속에서 근데 이 이게 세상을 너무 분리가 될 수 없지. 뭐 절대적 실제 뭐 이러니까 이런 그 논의들, 그 토론들, 그렇죠. 이런 아, 아, 것들에 이제 많이 아, 지쳐 있지. 더 있구나.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그 개성같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실증주의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막 나오면서 그 포크 이런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영리 쪽에서 그 비트겐슈타인 이전에 논리 실증주의가 이미 논리 나왔구나. 실증주의가 이제 뭐지, 사람 대두되면서 자꾸 이름이?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이게 그렇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음, 이제 사실 진리라는 거는 그 논리와 그 실증, 이 음, 경험 실증이 돼야 되고, 음, 그다음 그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실증적으로. 이게 음. 가장 사실 이거를 벗어나지 말고 네, 이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건데 세계를. 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 언어 철학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일가를 아주 알겠구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보면 철학이건 뭐건 간에 철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 속에 이 키가 있는 거야. 그래, 예, 언어 분석을 열쇠가 있는 해버렸구나. 거야. 예,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러면서 음, 그 자기의 사용하는 그 언어와 그 언어가 또한 이 사람은 철저히 믿었어요. 전기 때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결국 언어를, 세계다. 예, 음, 결국 언어를 이해하면 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 결국 그거는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 음, 진리도 그 안에서 이게 벗어나질 않는 거거든. 음, 예, 이래서 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는 침묵을 해야 되네. 침묵을 해야 된다. 그거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얘기잖아요. 예? 비트게시의 유명한 얘기. 예.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 예, 말하지 말할 수 마라. 없는 거는 이 침묵을 근데 자꾸 이제 말할 수 없는 거를 이전에 철학자들이 건드려 계속 이제 이걸 건드리면서 그 건드렸죠. 이러니까 예. 예. 일갈에 한 번에 확 쳐버렸구만, 예, 그거를. 예. 그래서 언어 이제 말할 분석하면서. 수 없는 것에서는 침묵을 해야 돼. 근데 결국 비트겐슈타인이 전기 때 그러면 침묵해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 말할 수 없는 영역은 어, 말할 수 없는 영역은 결국 뭐 존재하지 않는 거냐. 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뭐 확답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그걸 남겨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거는 또 물 자체하고 연결된다. 칸트에 이러면서 결국 이게 경계선을 딱 지으면서 그 존재, 그 실제를 이제 실제를 그렇지. 전제하는 아니, 거다. 말할 수 없는 건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지. 말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해. 그치?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데 여지를 남길 그러니까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참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언어 철학자로서 남는 거지. 이게 남는 예. 건데. 거기서 근데 말하지 말라. 뭐 거의 선불교적인 얘기네. 뭐 선부교적인 얘기지. 근데 자꾸 그 말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또 터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언어로서 그걸 알았어. 표현하려고 하니까 예. 그럼 뭐 철학하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가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아, 영역을 또 언어로 말로 표현을 아니, 그 하고 말로 표현하면 그게 근데 말할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 아닌가? 그래. 할 수 있는 그게 영역보다. 결국 그게 위트겐슈타인이 깨달은 거라고 봐요. 나중에 후기 때 가서 아, 그 아니 철학적 계속 탐구에 이제 파고 들면 정말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맞아. 말할 수 있는 게 많을까? 이 그런 생각.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후기 철학 그 철학적 탐구에서 음. 그, 그 말할 수 없는 영역 말할 수 있는 영역도 우리가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아, 이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1대1 영역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책이라 그러면 다시 책이 말해서 아니다. 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실제를 지시하고 실제와 대응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 아니라는 그건 거야. 그 형이상학으로 다시 넘어가네. 형이상학이라고 그 넘어가는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거는 무슨 뭐가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알 수 없는 영역을 자꾸 네. 뭐 이거를 그 명제화시키고 아, 이거를 맞는데. 규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어 언어 게임이라는 이론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죠. 모든 게 게임. 게임이다. 실체는 예. 알 수 없지만. 예, 할 수 없지만은 일종의 언어는 하나의 그 놀이거든. 음,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 사상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그 포스트 모던에서 종종 뭐 포스트 구조주의나 후기 구조주의자들 얘기하는 게 게임 어, 이론도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연결되나? 게임 이론 형 들어봤어요? 고 박사님? 게임 뭐, 이론? 음, 대학에서 무슨 게임 이론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그거 네. 이게 자꾸 텍스트는 텍스트로 이해해야지 그 텍스트 밖에 그 어떤 음,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거든. 음. 우리가 뭐 신을 얘기하고 뭐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그럴 때 이거는 텍스트 안에서 이해해야지 그게 어떤 텍스트 밖에 어떤 영역에서 뭘 지시하고 뭐 이렇게들 많이 이해하잖아. 우리 이제 기독교인 종교인들도 특히. 근데 어 지금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말이지 내가 여기 뭐냐면 언어 게임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랭귀지 게임이라는 거는 어 하여튼 언어로 구성된 그런 행위인데 마치 그 체스 매치라는 거야. 이 체스 음. 게임 같다는 거지. 단어라는 거는. 그리고
체스에서 그 하나하나의 그 피스들의 그 의미는 음, 바로 그 언어에서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거든. 음. 그러니까 언어에서 이게 그 게임의 그런 역할이에요. 게임의 게임의 역할을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규칙이지.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게임의 규칙이 없으면 게임이 안 되듯이 언어에서도 그런 이 대화를 할 때나 뭘 할 때 그런 어느 정도의 그 규칙이 그 안에 존재하는 규칙이 없으면 음,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 그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공사판에서 누가 벽돌을 하는데 그 벽돌이라는 게 실제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공사판 안에서 벽돌을 달라는 얘기거든. 벽돌 이 음, 단어만 얘기해도 그렇죠. 그 단어 그 결국 그 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좀 근데 구체적이게 그게 달라. 그 컨텍스트 그 안에 그 공사장이라는 그 안에서의 일종의 이제 게임인 거지. 네. 거기서 음, 그 컨텍스트가 근데 그 밖으로 넘어가면 그게 전혀 다른 의미가 돼 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벽돌이 무기가 예.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집 짓는데 물론 이제 그렇지만 뭐 전혀 이게 다른 의미로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결국은 이게 불교하고도 잘 연관되는 게 그 언어의 초기 그 논리 철학 연구에서는 그 언어의 실체성을 어, 인정을 했다면 후기에 가서는 철학적 탐구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실체성을 부정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 그러니까 언어에는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야.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 하나의 컨텍스트만 존재하는 거예요. 게임의 다시 말해서 기준만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명사들이 있잖아. 이 네, 명사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상을 보고 만들어낸 건데 그거를 사용한 거야. 대상을 보고서 계속 사용해 왔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또 배우고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무시하고 배운단 말이지. 그 의미를. 그렇죠. 음, 책상이란 건 뭐고 의자란 건 뭐고 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운다고. 그럼 마치 거기에는 고정된 실제가 항상 1대1 대응을 하는 것처럼 음,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파악을 그렇죠. 하고. 음, 이게 그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그 사실 책상이라는 뭐 이런 건 하나의 여러 가지 그 나무나 이런 재료들이 그냥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책상인 거거든. 그렇죠. 네, 책상처럼 생겼으니까 우린 책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그걸 근데 그게 사용하지 않고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뭘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건 책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색상이 아니죠. 그렇죠? 예. 나무지.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그 컨텍스트 안에서 상황 속에서 문맥 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이래 컨텍스트만 없네. 그러면 예? 예. 컨텍스트가 더 중요한 거지. 어. 텍스트보다는. 그렇지. 컨텍스트가 먼저 있고 텍스트가 따라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컨텍스트가 먼저 있고 텍스트가 예, 따라하고. 텍스트가 나오는 거. 항상 텍스트가 그 컨텍스트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텍스트가 컨텍스트를 만들어냈는데 나중에는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지배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 아니. 그건 그 아니고. 텍스트라는 거는 항상 컨텍스트가 없으면 텍스트가 나올 수가 없죠. 사실 컨텍스트가 없으면 성경이라는 컨텍스트도 없지. 아니 성경이라는 것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쓰여진 아,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 그때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거를 뭐 구전돼 가지고 입으로 말로 표현해서 아. 구전돼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정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R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때 비트겐슈타인 입장은 닭이 먼저다. 음. 이렇게 한마디로 뭐 정의하면 될까? 글쎄 뭐 근데 그거는 글쎄 컨텍스트와 텍스트라는 거는 결국 그 앞뒤로 굳이 나누자면은 컨텍스트가 먼저지만 이 컨텍스트와 텍스트는 또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텍스트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거를 정립하고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또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컨텍스트가 또 반드시 필요하고 음. 뭐 이런 관계인데 네. 내가 볼 땐 근데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 우리가 이게
마인드가 말이지, 네, 마인드. 이게, 우리의 마인드가 자동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면은 어떤 그 헤빗이 생기냐면, 습관이 생기냐면, 자꾸 개념화시키고 이론화시켜요, 우리 마인드가. 그렇죠. 그걸 개념화시키고, 이거는 굳이 꼭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가? 음, 어떻게 잘하면서, 어느 환경 속에 적응을 하면서, 어, 습관화된단 말이지. 하나 이거를 뭐 되죠. 하면 자꾸 그것이 이제 개념화되고 일원화시킨다고 이런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 속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자동적으로 이게 글로 오게 돼. 어, 그렇죠. 자동적으로 매너가 뭐 되는 거지. 그럼 음, 그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일종의 체계화된 그런 작업이거든. 체계화시키는 음. 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음, 이런 의식으로 살아야지 너가 생존한다. 라는 게 음, 깊이 박혀 있는 거 아니야, 박혀 인간에. 있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개념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또 이론화시키면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거든. 그렇죠. 그게 주입식 거기에서 교육이잖아. 그렇지, 주입식 교육. 그렇죠? 그렇지.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소 환원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죠. 환원주의가 나오고 또 이제 본질주의가 또 등장을 하게 되고 음, 뭐 이제 그런 거거든. 음, 어, 결국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언어에서 다양하게 그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축소시키는 그런 오류를 이제 범한다는 거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거는 개념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줄처럼 일라스틱한 음. 그렇게 늘었다가 줄였다가 막 이렇게 하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이런 그렇게, 건데 그렇게 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교육은 이제 사실 이제 그쪽으로 이게 한다기보다는 그것과 이제 종교와 한번 연결을 해보죠. 비트겐슈타인 네. 종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종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없고, 다만 그 여러 가지 그 함축적인 그런, 어, 의미를 포함하는 종교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이게,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훗날 그 신학자들 많지는 않지만, 종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특히 후기 철학 그 언어 게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 간의 대화, 음, 그리고 뭐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적응을 왜냐하면 이게 어, 너무나도 문맥이 이게 서로 연관이 잘 되는 게, 이 종교에서 보면은 모든 게 불교도 그렇고 사실 기독교도 그렇고, 물론 베타성의 그 범위는 그 베타성의 정도는 좀 다르지만 사실 일단 종교라고 하면은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지. 근데 그럼, 종교라고 하면은 다르겠지. 그 종교 안에 교리가 있잖아. 네, 교리가 있고 또 텍스트라는 문헌이 그 뭐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스크립처가 있지. 그렇죠. 불경이니 성경이니 그렇죠. 뭐 이런 네, 유교 경전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 이거 다 지금 언어들이야. 이게 언어들. 언어들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막 종교인들은 또 종교 교육을 배워왔잖아.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근데 마치 일대일 대응, 이게 마치 뭐 하나가 일대일 대응이다 보면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지. 사실 그 그러니까. 문자 안은 그 문맥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가 음, 있는데 이게 결국 문자주의라는 게 사실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식대로 이해한다는 얘기야. 그것도 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그 컨텍스트 아, 안에서 자기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하니까. 이해하는데 문제는 그걸 마치 1대1 실제 대응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내가 볼 그렇죠. 때.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복음주의자 아니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예, 공산주의는 악한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
어, 아, 이게 얼마나 참 너무 무식한 이게 그거 아니야? 어느새 쉽게 어느새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군사 독재에 반하는 그 어떤 도전한 그 군사 독재를 독재하면 우리가 항상 군사 독재지만 지금 어느새 우리가 이제 이 검찰들의 독재가 돼버려 가지고 어느새 검찰 세력이 이 민주화와 군사 독재 그 사이에 이게 파고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어쨌든 이 뭐 박사님 그 검찰 얘기를 나와서나 그러는데 걔네들이 법조문을 가지고 장난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예? 근데 그 예. 법조문 가지고 법조문 밖에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그렇지. 비트코인을 읽어야 되겠네 걔네들. 예, 정확하게 지금 비트겐슈타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것이 1대1 대응이라고 믿고 안 믿고 그거보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볼 땐 관심이 그조차 없고, 관심이 없어. 어? 무식한 예, 그조차 그런 관심이 것보다도 없어. 그거를 어떻게 1대1 대응을 시켜서 이용을 하느냐, 아 자기네들의 이용에 관심이 없다고. 기득권, 그런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어? 실용주의네. 어떤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이 있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도 거기에서 그 문맥 그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근데 문제는 이 아주 다이내믹한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그 안에서 텍스트화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교리화시키고 교류화, 아, 컨텍스트를 이러니까 텍스트화 시킨다. 이게 교류화 음, 과정이라고요. 예. 무슨 말이에요? 뭐 그거 문제는 교리화 시키는 거 자체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자기 그 어떤 그런 거를 체계화 시키는데 체계화가 나쁜 거는 조직화 아니다. 시키는데 도움은 음, 되거든.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데 예. 도움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사실 거기에서 끝나버리니까 아니 거기에서 그거를 그냥 절대적인 그런 그렇지. 어떤 의미로 믿어버리니까 진리로 믿어버리니까 그 체계화를 진리로 믿어버리니까. 그렇지. 예. 그 사실 성경만 해도 불교도 그래요. 마찬가지. 이제 불교는 그런 면에서 많이 열려 있는데 왜냐면 불교 안에 얼마든지 그 반불교적인 요소들이 어, 굉장히 많아서 근데 기독교는 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뭐 이런 문맥이라든가 그 내가 진리요 음, 생명이요. 예? 그렇지. 예. 나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 만날 길이 없다. 불교와 기독교를 좀 만나게 하는 사람은 그 나를 참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완전히 이제 예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우상화시키는 격이거든. 성화시키지. 예. 그건 뭐 신이라기보단 그는 그러니까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음, 절대적으로 어떤 예수 이외에 음, 어떤 그 다른 존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성자들을 그 네. 성인들을 완전히 이제 배타하고 그걸 악마화시키고 뭐 음, 이런 싸움이 벌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면 내가 볼 음, 때 이거 굉장한 그 네. 종교 간의 대화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서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 간의 대화 뭐 이런 것보다도 종교 간의 평화에 네. 이게 이게 어, 잘 좀 도움이 될 수 너무 있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게임으로 예, 그렇지. 종교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게임이란 것이 행복하자고 게임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러 가지 게임들 그렇지. 많잖아요. 음. 종교가 행복 종교야지 진정한 종교 아니겠어? 음. 게임이라고 좀, 좀 자기를 가볍게 행복하게. 예, 예.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30초 남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 30초를 얘기를 어떤 그 하시죠. 형이상학적이 뭐예요? 그 메타포리컬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체계로 우리가 종교 문헌을 대할 수 있고 종교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메타포리컬 티올로지라고 나중에 밴더빌트의 그 셀리 맥백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했죠. 책도 많이 내고 항상 이게 성경이나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럴 땐 의무적으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해석, 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예, 감사합니다.